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HLB 주주분들은 1월을 꽤나 기다리셨을 겁니다. 리보세라닙 재료와 그리고 1월 아스코에서 발표될 리라프그라틴 등 기대감 일정이 좀 몰려있기 때문이죠.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그 결실로 26년 기분 좋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HLB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식이 하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대표 김대한 대표 영입 소식입니다. 자, CDMO 위탁 개발 생산을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시킨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HLB 그룹 바이오 총괄 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력서가 상당히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외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성과를 내보였고 10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경영해 왔기 때문에 현재 HLB는 리보세라니까 리라프그라틴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류했다는 자체가 좀 의외라는 거죠. 이력서에 흠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물론 여기서도 성과를 내게 되면 리턴 값도 클 수밖에 없죠.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평판 리스크가 큰 대신 성과를 내보였을 때의 메리트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김태한 전 대표의 영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김태한 전 대표는 글로벌 CDMO 수주 그리고 이제 FDA나 유럽, EMA와의 신뢰 구축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삼성 바이오 사업 로드맵을 현장에서 실행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FDA, EMA 실사 통과를 전제로 한 CMC 설계, 생산 공정 밸리데이션, FDA 실사 대응, 그리고 이제 로슈나 뭐 화이자, BMS 등등 이런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으로 유치했던 경험, 이런 업무 성과들을 내왔는데 딱 지금의 HLB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HLB의 핵심 이슈는 CMC죠, CMC. 항서의 CMC이긴 하지만 FDA와의 신뢰 그리고 품질 시스템인데 실제로 FDA를 설득해 본 경험이 있는 김태환 회장이 합류한 것은 뭐 단순한 명예직이나 뭐 고문 역할 수행으로 온 것은 아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HLB 그룹에서는 이 김태환 회장의 역할을 명예직이 아니라 실행 총괄로 규정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와 구조 정비와 허가, 상업화 전략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영입을 한 이유는 영입을 하고 김태한 회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FDA 승인에 도움을 주고 승인 이후에 판매 루트를 열고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따와라 이거죠. 단순 인사 소식이긴 하지만 의미가 꽤 있어 보입니다. 자, 1월에 재료 일정이 몰려 있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NDA를 신청할 것이라고 사측의 입장을 내놓았었던 바 있는데 이 시기에 FDA 설득 경험이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을 고객사로 유치하고 FDA나 EMA 실사 통과를 전제로 한 CMC 설계와 실사 대응 경험이 있는 인물을 영입했다라는 것이 승인과 판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이게 또 리보세라님 하나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사 소식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내용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김태환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HLB를 선택한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판 리스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LB가 영입을 할 때 리부세라닙이나 뭐 리라프그라틴 등의 현주소를 좀 오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CMC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제동이 걸린 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픈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HLB에 합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 사견이니 한 귀로 흘려 들으시고요. 승인 이후 판매 루트 등 상업화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오픈을 했다고 보고 이게 자기 자신의 경력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선택인데 대충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근거가 있지 않았나. 승인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승인 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이후에도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어떤 적응증을
우선적으로 확장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시장을 먼저 공략할지, 파트너십을 직접 가져갈지, 뭐 전략적으로 위임할지 등등 경영 관련 판단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불확실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이 HLB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근거를 확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영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딱히 해가 될 일은 없어 보이지만 아직 성과를 내보인 것은 없기 때문에 무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출신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예단하고 투심에 영향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편향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가라는 것은 김태한 바이오 총괄회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해내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배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리보세라닙의 CMC 문제는 얘네가 아니죠. HLB가 아니죠. 황소제약이지. 즉 간암 치료제 CMC 때문에 영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리보세라닙보다는 리라프그라티닙의 영향이 더 커 보이고요. 리보세라닙은 이제 승인이 난다면 판매 루트,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은 지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평선 60일선과 노란색의 60일선, 그리고 초록색의 121선이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위로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지금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저항을 받은 자리는 딱 여기 이평선 241선, 장기 평선, 장기 매물의 저항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캔들도 이런 캔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죠. 주가가 시작이 여기였다, 시가가 여기였는데 주가가 오르고 여기서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겠죠. 빠지면 윗골을 남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평선 241선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박스권 상단에 매물을 소화하러 갈 겁니다. 지금 한 차례 소화를 해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이제 벽이 얇아져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요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지지대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41선에 제시도 할 때도 천장이 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 상단 매물 소화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벽을 또 허물어 놓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박스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이 저항이 상당히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저항이 됐던 자리, 그리고 폭락을 막아주던 지지의 자리, 여기서 지지받고 나니 급등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저항이 세다면 이걸 깼을 때 강력한 지지는 강력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한의 영입이든 리버세라님 승인이든 리라프그라트님 승인이든, 승인 이후의 계획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재미없는 시간 동안은 엑시트 물량이 반드시 쏟아질 겁니다. 기대감에 올라도 쭉 올랐다가 시세 차익 매물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서 뭐 계약이나 판매 실적 등이 나오는 시즌에 조금씩 가치가 이렇게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본래 제약바이오 섹터는 본 재료가 출현하기 전 기대감이 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 중이거나 NDA 때 폭등이 잦은 거고요. 또 HLB는 윗구간에 물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려있던 시간도 깁니다. 중토방 같은 것만 봐도 본전하면 엑시트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럴 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 꼭대기가 어딘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마음대로 팔리지도 않습니다. 하락하기 시작할 때가 세력의 엑시트 때문이라면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거래 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실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기대감이 쭉 반영이 된다면 리보스라닙 승인 기대감, 그리고 리라프그라티닙
승인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건데 이게 무너진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이 본 승인보다 높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인도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될 때마다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 이런 의미가 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수렴 저항의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만약에 동반이 되었다면 분할로 비중 축소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들과 의미 있는 저항이나 지지, 그리고 그 자리들에 대한 근거도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은 자리라고 마냥 기다리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과거 36,000원대 박스권 하단 여기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매수했다면 지금 팔아도 45% 정도 수익입니다. 제가 잘났다고 까부는 게 아니고요. 저점이 명확하다면 저점에 근거가 있다라면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더하는 것도 손실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본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메리트로 바꾸는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할 매수는 안 하더라도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분할 매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계속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보통 매도 안 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로라도 이익을 조금씩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모를 시세 차익 매물, 혹여나 모를 급락을 위해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면 비중을 쪼개서 일부라도 매도하는 겁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저항의 의미가 큰 자리, 지지의 의미가 큰 자리 말씀드리고 왜 의미가 큰 자리라고 하는지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감 반영에 초입점 와 있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던 투자자들은 10만 원에 팔 수 있었던 거 지금까지 끌고 왔을 겁니다. 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분할 매도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근데 또 아무 타점에나 오르기 시작한다고 분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토대로 한 분할 매도 타점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원하시는 혜택, 뭐 매매 기법이다. 나는 종목 대응에 관심이 있다. 공시 분석에 관심이 있다. 체크해 주시고 중복 체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신 받으실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뭐 데이터 다 보여드리기가 귀찮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대충 조금 보여드리면 12월 18일 날 추천했던 종목 현대무브엑스와 HVM이었고요.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장이 끝나고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넥스트레이드나 아니면은 19일이겠죠. 자, 현대무백스 19일이면 요때 매수할 수 있었네요. 수익률이 어림잡아 한 70% 정도. 자, 그 다음에 HVM. 자, 이것도 같은 시간에 추천드렸으니까 19일 날 살 수 있었겠죠. 대충 5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추천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디 이미지 사진 하나 캡처해 온 조작이 아님을 보여드립니다. 자, 클릭도 되고요. 이렇게 이모티콘 표시도 되고요. 자,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